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봐, 알았지?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공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공식상에서 푸는 게 있다. 그렇게 딱 어려운 거 없어. 사실 상관없이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공차 수열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공차 수열 알기 위해선 수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수열은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이야. 그래서 어떤 숫자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나열했을 때 이것을 수열이라고 부른다. 수의 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열의 나열인데 우리는 이제 요거 있잖아. 이게 제일 첫 번째 항이잖아. 첫 번째 항을 우리는 표시하기를 A1이라고 표시한다. 그래서 이것을 제1항이라고 표시해요. 다음에 이게 이제 3이 나타났을 때 이게 A2라고 해서 제2항이라고 표시하게 된다. 근데 우리 이렇게 갔을 때 한 여기쯤에 n번장이 있을 거잖아. 그 n번장은 뭘까? 이게 얼마지? n번장은 뭐지? 만약에 여기에 n번장쯤 있어. 여기쯤에 n번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A, A이 되게 될 텐데 이 n번장은 뭐가 될까? 1, 3, 5, 7, 20 증가해? 뭘까? 그래서 여기가 2n-3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거야. 자, 우리는 특이하게 이제 거기서 더 항이 많이 있을 텐데 이쪽에서 이렇게 n번장의 항, 우리는 그것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게 된다. 괜찮지? 그리고 사실 모든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거야. 왜냐면 우리가 AN이 2n-3라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면 일단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고 1을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모든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게 될 거야. 괜찮죠? 그 중에서 이제 수열 중에서 막 엄청 뭐 예를 들어서 규칙 없는 수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우리는 등차 수열을 해가지고 등차 같은 차가 나오는 그런 수열들만 잠깐 생각해 본다. 그래서 한번 봐봐. 차이가 얼마씩 났어? 2, 2, 2, 2 이렇게 나왔잖아. 우리는 이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게 된다. 같은 차이가 나는 수열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을 배우고 우리는 이런 수열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수열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2, 4, 8, 16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같은 차가 나온 게 아니라 같은 배가 나온 거지. 같은 비율이 나오니까 이것을 등비 수열 나중에 보겠다는 수열이 된다. 그렇죠? 우리 막 이상한 수열 배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같은 차이가 나는 같은 비율이 나는 수열들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보면 우리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AN이라고 표시한다는 사실 동반대 한번 치고 넘어갑시다.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n번째 항.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항상 이 n번째 항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될 거야. 마찬가지지.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4, 5분의 4, 5분의 5 이런 것들도 사실 n번장이 뭔가 봤더니 위에는 1, 3, 4, 5, 밑에는 2, 3, 4, 5, 6 이렇게 나오잖아. n번장은 n 플러스 1분의 n이 나오게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이게 a입니다. 넘겨봐. 넘겨서 이제 거기 이근제표에서 나왔는데 여기 수열의 일반항 만약에 AN이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A0부터 A3까지 1 대입하면 9가 되고 2 대입하면 99가 되고 3 대입하면 999가 되니까 우리는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즉 일반항을 한다는 것은 그 수열 전체 항을 다 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소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소수가 2, 3, 5, 7 이렇게 있잖아. 우리 아직까지 그 소수의 일반항을 구한 사람이 없어. 만약에 너희들이 그 소수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면 아마 노벨상 받을 거야. 그래서 이 수열 중에서는 뭐 규칙성 있는 수열이야 당연히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규칙성 없는 수열은 n번째 항을 구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첫 번째 페이지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고 그 옆에 245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겠다는 거지. 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보니까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 부르게 되고 자, 등차 수열 그 다음에 그 일정한 수를 공차로 부른다. 공차 동그라미 쳐봐. 공차는 영어로 common difference rate 그래가지고 그 뒤에 약자를 써서 보통 공차는 D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을 쓴다고 했을 때 거기 표기 방법에 이 수열 등차 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가끔가다 이런 문장이 나올 때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지? an 플러스 1 이것은 an 더하기 d가 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는 그 다음 어떤 항이든 간에 그 다음 번째 항하고 항상 d 차이가 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치? 차이가 d씩 난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등차수에 이해가 돼요. 뭐 친절하게 이수연 등차수를 말 안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등차수련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먼저 쓰면 돼. 그럼 등차수련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등차에 보면 1, 3, 5, 7, 9, 10 이렇게부터 등차수련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등차수련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자. 자, 우리 첫 번째 항을 보통 초항이라고 부르거든. 첫 번째 초를 써가지고 이제 초항이 이제 만약에 A가 된다면 A2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D가 있을 거야. 괜찮지? A3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D, A2에다가 다시 D를 더하니까 A 더하기 D 더하기 D가 됐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A 더하기 2D라는 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1하고 A2, A3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차이가 이제 D가 되지, 그렇지? 그럼 이것의 차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을 만약에 이 항을 A다라고 했었으면 우리는 세 번째 항을 쓰기를 어떻게 쓰면 A2도 보시고 D가 두 번만큼 동작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세 번째 항을 A 더하기 2D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괜찮지? 우리 항상 말했잖아. 항상 N번째 항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 여기쯤에 만약에 N번째 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N번째 항은 도대체 식이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할까? A부터 시작해서 몇 D가 건너뛴 거야? A2는 한 번 건너뛰었고 A3까지 두 번 건너뛰었지, 그치? N번째 항까지 몇 번 건너뛰었을까? 따라서 이거는 N-1 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이 수열을 쓸 수 있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사실 D가 N-1번 건너뛰었으니까 N-1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근데 등차수에서 지금부터 배우려고 해보니까 사실 n값은 뭐 증가 숫자를 대입하는 데고 딱 두 개는 몰라. A하고 D를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두 개씩만 있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3을 알고 A5를 안다.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된다면 사실 A하고 D 값은 정확히 구할 수가 있고 n번째 항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넘겨서 이제 이거 샘플 보시면 이거 샘플에서 이제 수열 중에 5,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수열이 나오게 되잖아. 자, 이거 얼마씩 차이가? 마이너스 3씩 차이 나죠? 그래서 그것을 일반항을 구하시라고 했었으니까 A를 써보면 A는 뭐겠지? A 플러스 초항 뜻식에서 그게 D가 몇 번 더해줬냐면 N-1번을 더해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쓰면 돼. 자, 첫 번째 항은 5번이니까 5를 쓰시고요. 더하기 N-1에다가 공차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치? 마이너스 3만큼 항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된다면 그 값이 8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네, 실제로 한번 1 대입하면 5가 되고 2 대입하면 2가 되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게 이렇게 쇼쇼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자, 우리 A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30 차이가 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마이너스 3n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소리야.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 30 차이가 난다는 소리지, 그치? 근데 그 뒤에 뭔가 붙을 거잖아요. 그게 뭘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항이 뭐가 나왔어야 돼? 5가 나왔어야 돼, 그치? 5가 나왔어야 되면 우리가 1대입해서 5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이 수열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수열이라는 소리가 들었어. 마이너스 30 계속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리고 첫째 항은 1을 대입한 값이 될 테니까 첫째 항이 5고 공차 마이너스 3인 수열을 나타내 줄 것이다. 그 밑에 개념 확장이가 바로 이 문장이야. 이 공차 마이너스 3인 수열을 마이너스 3n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좀 길게 풀었었네요, 그렇죠?
자, 다음 등차중앙. 등차중앙은 우리가 입할 거는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등차중앙 밑에 평균이어서만. 옆에 등차중앙은 사실은 평균을 의미한다. 그 문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랄까? 우리가 등차중앙이라는 게 뭐냐면 A, B, C가 있어. A, B, C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등차수요. 이게 등차수라는 확신이 들게 된다면 우리는 요화 이 항을 우리는 등차중앙이 불러. 어떤 두 개의 숫자 사이에 있는 가운데의 항 이것을 우리는 등차중앙이 부른다. 어떻게 보일까 이거? 얘를 한번 생각해봐. 이 값이 만약에 5고 얘 값이 7이면 얘는 얼마야? 6이겠지, 그치? 똑같은 차이가 났어야 되니까. 6이 어떻게 나왔을까? 6은 얘하고 얘의 딱 중간 값이 되겠지. 그래서 바로 2분의 5 플러스 7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6이 나왔다는 사실 잘 맞춰봅시다. 어렵지 않네? 그래서 등차중앙 거기에서 B분의 B는 2분의 2 플러스 C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등차중앙을 의미한다. 조화수련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조화수련 조금만 일단 그리고 이거는 교과과정에 빠져서 최근 5년 넘게 조화수련 문제가 나온 적이 본 적이 없어. 교과서에서 없나 조화수련? 그래서 일단 나오긴 하니까 이따 보긴 할 텐데 이번 주에 등차수련 좀 잠깐 더 넘어갑시다. 350페이지 예제 1번 진짜 쉬워. 자, 등차식 저거 진짜 끽해봤자 1차식이잖아. 1차식 먹어도.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인수가 되는 항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인수가 되겠지. 7항이 70이고 10항이 60이냐. 얘들아, 그러면 이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수율이야, 감소수율이야? 감소수율에 대해서 언젠가 음수로 떨어지겠지? 음수화되는 그 최초의 항이 몇 항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지금부터 한번 써보자. 7항이라는 단어는 우리 A7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그치? A7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쓸까? 이거는 A 플러스 몇 D. 몇 D? 초항에는 찰 때는 몇 번 분해됐어? 60D가 됐어야지. 괜찮을까? 이게 이상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A1하고 A2랑 A3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딱 하지만 이 첫 번째 항은 보통 우리는 A라는 단어를 써. 초항이라는 단어야. 이건 뭘까? 이 공차가 얼마인데? 이 공차도 D. 이 공차도 D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쓸 때 A 플러스 D라고 쓰는 거야. 이건 쓸 때 뭐라고 쓸까? A 플러스 2가 되겠지. 이거는 A 플러스 3D가 될 거야. 자, 7항은 어떻게 쓸까? A에서 6D를 더하는 값이 될 거예요. 얼마 쓰면 되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10항은 뭐라 쓸까? A 플러스 9D겠지. 자,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소리야. 얘들아, 이거 픽해봤자 민상 9D 1차 방식이라면 A하고 D를 무조건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N번째 항인 A에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마저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문제니까 2번 하는 거야. 자, 둘이 빼면 되죠? 계산도 쉬워. 마이너스 3D 마냥 그 값이 9가 됐을 테고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네. 일단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그 A 값도 금방 구할 수가 있겠다. 88이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거 항 쓸 때 어떻게 쓰나 했어? 88 플러스 M-D 그렇게 쓰면 계산 좀 귀찮잖아? 공차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인 단어까지 들어갈 거야. 이게 마이너스 3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지. 첫 번째 항이 88이 나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 그냥 88 쓰면 안 되지. 1을 대입했을 때 88 나오면 이 값은 91이 됐어. 괜찮지? 야, 어려워 이게? 안 어려워. 이거 1차 방정식이야, 그치? 이거만 잘 기억하자. A7은 A 플러스 B, A10은 A 플러스 B.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에는 처음으로 온수가 되는 항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 값이 온수가 되는 그 애를 구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해주시면 되죠. 91,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값이 나온다는 사실도 알게 됐을 테니까 3분의 91보다 이 값이 크셔야지 온수가 되는 거예요. 31번짜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만 연습해 보는 거야. 그래도 처음인 사람도 있으니까. 음, 1-3번 해볼까?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잡아봐. 공차 사이 중점 중과 소율이네. A13, 23이네. 이렇게. 자, 그러면 잘 생각되는 게 절대값이 최소화될 거야. 그럼 0 근처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찾아야 될 거예요. 0 근처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찾아서 절대값이었을 때 더 작은 항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30 증가하는데 이 23번장이 23밖에 안 됐으면 그 최초의 항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을 거야. 마이너스 시작해서 점점 올라갔겠죠. 그리고 0 근처에 있는 두 개의 항이 있을 거야. 그 두 개의 항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셔야 될 거예요. 됐어? 됐어? 어딨지? 이런 거 그냥 다 대상이지 않죠? 여기다 그냥 대상 될 테니까 그리고 자, 근데 사실 이거 일반항 우리는 구할 수가 없지, 그치? 일반항 못 구해. 왜냐면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A하고 D 두 개가 하나씩 나오면 당연히 못 구하는 거지. 대신 0 근처에 있는 게 무슨 항인지는 알 수 있겠지. 왜 그럴까? 여기가 0과 A13이 요즘에 있다는 소리야. A13이야. 근데 그 값이 23이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22번장은 얼마일까? 일단 4를 뺀 값이 될 테니까 그 값이 19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지. 내려오다 보면 여기쯤에 무슨 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그쵸? 뭐 K라고 할까? K야. 그럼 여기는 그 전에 AK-항도 뭐가 될지 알 수 있겠지.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의 항이 뭐니까. 그치? 이거의 값이 뭐일까? 그럼 우리 40 뺄 거잖아. 4뺄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쓰리겠죠, 그렇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차는 다 우리는 이거 찾는 거겠지. 몇 번 끝났을까? 그래서 이거 K 값 맞추면 돼요. 할 수 있죠? 그럴까? 18? 18인가? 이게 18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17이지, 그치? 그럼 17번장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고 그 위에 문제는 무조건 다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이렇게 풀 문제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제요. 이거 풀어보세요. 넘겨봐. 자, 넘겨서 이제 2번. 이제 2번을 할 건데 자, 이거 더 어렵지 않아. 중차수위는 세수가 있다. 세수합이 10이고 곱이 28일 때 이 세수의 제곱에 하면 구하시오가 문제가 있네. 이건 사실 이 초등학교 때도 많이 써봤던 문제거든. 연속하는 세수 우리 어떻게 표시해? x랑 x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나? 물론 그렇게 표시해도 되지. 근데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죠? 연속하는 세수랑 가운데 수를 x 넣으면 x 마이너스 d, x 플러스 d라고 쓰시면 되고요. 10이니까 제일 가운데 숫자를 구할 수 있겠지. 제일 가운데 숫자 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d가 모르네. 근데 곱이 28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D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정리해보면 그 세수를 어떻게 표시할까는 문제야. 그 세수를 제일 가운데 수를 만약에 A라고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수는 A 더하기 D가 될 것이고 그 전에 수는 A 마이너스 D가 되겠죠? 우리 연속한 세자한테도 이렇게 하잖아, 그치? 자, 세수의 합이 12가 된다는 이 문장 때문에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 있어. 여기는 4가 되겠네. 그 수는 4랑 4 플러스 D랑 4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연속한 D 곱이 28이네. 지금 얘랑 얘 다 곱한 값이 28이 됐다는 거예요. 협정식 이런 거 없죠? 16 마이너스 D 제곱이 7이 되겠네. 그죠? D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둘 다 돼요, 그쵸? 뭐 안 되는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근데 제곱의 합은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면 되고, 뭐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는 저기가 2-2번 할게요. 2-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등차수를 표시하는 방법에서 하는 문제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등차수를. 그치? 똑같은 차이가 납니다. 안 나왔어? 안 찍었죠? 다음 학생은 조금만 더 넘겨봐. 조금 쭉 넘겨서 여기부터 먼저 풀게. 여기 페이지 370페이지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이건 등차수리 합파트가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어. 이게 먼저 나왔어요. 자, 370페이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다 나왔죠? 자, 우리 등차수리를 처리하는 방법에 합니다. 합을 배우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배우는 거. 자, AC-A1 대 AC-B를 구하고 했지만 사실 우리 일반으로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치?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AM과 B를 구하시는 목표예요, 그쵸? 자, 표시 한번 해보자. 우리 보통 초항은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지? A, 오케이? 얘는 뭐라고 표시할까? 이거 다 등차수를 이렇게 줄 거지. 얘만 등차수이 아니라 1과 5 사이에 전부 다가 등차수이고 얘를 한번 표시해볼게. 얘는 A 플러스 B만 표시할 거지, 그치? 이게 뭐라고 표시할까? 네, 그쵸? 네? 그러면 얘는 뭐지? 이구나. 그럼 얘는 뭐예요? 따라서 우리는 A하고 B만 구하면 그 수량 끝나는 거다, 그치? 얘랑 연립방정식으로 A하고 B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일단 똑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AM을 한번 구해볼게. 그러니까 A 값은 얼마야? 둘이 더하면 9B가 되는데 빼자. 빼야겠지? 둘이 빼면은 11B가 되죠, 그쵸? 맞습니까? 11D 값이 4가 되는 거니까 공차는 바로 11분의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렇지? 네? 그럼 A는 어떻게 하지? A 값은 여기에다가 11분의 4를 대입하면 된다면 1에다가 10분의 4를 더한 11분의 15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A를 찾을 수 있지. A는 어떻게 찾아? 10분의 4인데 10분의 4엔 그렇지? 초항이 이게 나와야 돼. 실내분의 실내이지? 그치? 그렇죠? 이게 초항이 되게 됩니다. 이게 A인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A식 구할 수 있어. 그리고 A1도 구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잘 이제 하시면 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구하시면 끝나면 돼요. 이게 A면 얘는 A만 씁니다. 자, 그러면 8-3번 문제 풀로 넘어갈까?
답을 뭐라고 했지? 전지기야. 얼마나 좋지? 일단 일반으로 잘 될 수 있어? 아까 말했듯이 얘가 A면 얘는 A만 C가 되는 거야. 다음에 얘가 뭐가 될까? 얘는 A 더하기 A만 쓸 되지. 그 말은 여기 있는 20번장은 A 플러스 MB가 되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A-B가 4고 A 플러스 MB가 20이 된다고 했을 때 얘를 빼게 될 거예요. 여기서 얘를 빼게 된다면 M 플러스 1, 2 그 값이 1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아 근데 문자가 똑같단 말 없지? 문자가 똑같단 말이 없네. 그래서 이거는 D1이라고 합시다. 문자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뭐야? 잠깐만. 이거 이어진 거네? 그치? 이어진 거면 여기는 뭐라 쓸 수 있을까? 자, 그 위에다 잠깐만 써볼게. 위에다 써보면 얘를 이제 B라고 한다면 얘는 B 더하기 잠깐만 똑같은 D잖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B 더하기 D가 될 거야. B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까? B 더하기 M-1D가 됐을 테고 이 마지막 항은 바로 B 더하기 M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사실을 잘 조합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실들이 있냐면 첫 번째 얘랑 얘도 D 차이가 나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이런 사실들도 잘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사실들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지. A 플러스 M 더하기 1 B 이 값이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어서 이제 마지막 하면 B 플러스 NB 이겼죠? B 플러스 NB 값 또한 5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문자 볼게요. 하나, 둘, 셋. 식에는 4개의 식이 있고 문자 또한 A, B, N, D 지금 4개의 문자가 나오잖아. 우리는 사실은 A하고 B하고 N하고 D를 N하고 값을 다 구할 수 없겠네. 시간을 물려줘야 돼. 문자가 없겠니까 그렇지? 대신 다 하나의 문자로 표시할 수도 있을 거야. 딱 하나가 부족하면 이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없지만 한 문자가도 표시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D는 무슨 수네, M은 무슨 수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 값을 잘 계산하는 게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떻게 계산할까? 공식만 잘 정리해보자. 이 값에 대해서 잘 보니까 이 값은 A 플러스 M 플러스 N이 더하기 B가 되는데 이게 B래. 근데 얘 값이 20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값은 20 더하기 B가 바로 B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근데 실제 20도 B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
다음에 이거지. 자, B는 ND가 52가 나왔다고 했었는데 뭐가 한 거야? M하고 N사이 관계식? 그러면 M하고 N 빼고선 다 없어져야겠네. 그럼 이거 B를 없애자. B를 없애주면 여기에 또 뭐가 되게 되냐면 B 대신에 여기다 그대로 대입가 된다면 20 더하기 B 더하기 N 그 값이 5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죠? 그치? 다음에 여기도 이제 A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면 되냐면 둘이 서로 빼게 된다면 N 플러스 1 B 값이 16이라는 식이 나오면 되죠. 괜찮지? 그래서 이거 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N 플러스 1 D 값이 20을 넘겨주면 그 값이 30D가 나오잖아. 따라서 D 값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 D는 N 플러스 1분의 30이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고 1은 D 값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N 플러스 1분의 16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지. 그 중에서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식을 세울 수 있다. 우리 간단히 세우면 되겠죠? 어쨌든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잘 정리해서 이거 잘 풀었으면 그 위에도 잘 풀 수 있어.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수의 합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할게. 352페이지예요. 괜찮지? 이거 두 가지 가자. 그리고 이제 하나 알고 넘어가. 문자의 개수보다 식이 하나 부족하잖아? 한 문자에 대해서 다 표시할 수는 있어요. 그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없지만. 자, 우리 등차 수학을 하기 전에 너도 혹시 1부터 100까지 따온 거 얼마야? 얼마? 15시간. 그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했어? 근데 예전에 가우스라는 유명한 사람 알지? 가우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대. 선생님이 수업하기 싫어가지고 1부터 100까지 다 산수시키려고 구하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가서 또 5초 만에 풀었대. 1부터 100까지를. 그래서 근데 계산해보니까 그게 또 맞대. 그래서 근데 1부터 100까지를 어떻게 쉽게 구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돼. 왜냐면 이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등차수를 합에 대한 공식도 효과를 쓸 수가 있거든. 자, 우리 1부터 100까지 합이 왜 5,050일까? 5,000이 이렇게 빨리 계산하지? 이렇게 100까지 구할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1부터 2부터 3부터 이렇게 더한다면 그거는 계산이 좀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그 순서상을 좀 찾으면 돼. 어떤 순서상이냐면 1하고 100을 더하면 얼마지? 100일이야. 2랑 99라고 해서 얼마야? 그렇구나. 우리 100이라는 순서상이 50개에 남은 거야, 그치? 우리는 505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수열. 사실 이것도 사실 세 번째는 등차수열이거든? 등차수열인데 그 기본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을까? 바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구할 거야. 그치? 그리고 전체 항의 개수가 n개면 그 순서상은 2분의 n개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SN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A1, A2 해서 AN까지를 우리가 이제 이게 등차수열 확신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의 합, 보통 합은 썸인가? 역자수에서 S냐는 잘 쓰게 되거든? n번째가 합. 이것의 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볼까? 자, 첫 번째, 보통 이것은 A라는 표시를 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표시를 쓰게 되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항과 이거 그냥 쓸까?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네 번째 항. 이것을 더해서 이게 하나의 순서상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순서상이 몇 개가 있을까? 2분의 개가 있는 거야, 그치? 여기가 100개 항이 있었으면 그것의 절반만큼의 순서상이 있듯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주자는 거지. 이게 바로 등차수의 합의 일반항이 됩니다. 괜찮지? 그럼 보통 이것은 A라는 단어 쓰고 라스트 마지막 항이라는 약자를 써서 위에 L이라는 단어 쓰게 되니까 좀 더 낫다. 그런데 우리 사실 이 A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A는 우리가 일반항으로 다 했잖아, 그치? 이거였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되었죠? 그런데 이 A1도 A잖아. 그래서
이 항을 사실 합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항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n이 나오고 사실 a랑 a랑 가면 2a가 나오고 더하기 n-1 가 나오게 되겠지. 이게 바로 등차수의 합을 구하는 것이야. 실제로 여기다가 100을 대입하고 초항 1을 대입하잖아. 그럼 아마 5050이 나오게 될 거야. 무슨 말이 되겠을까? 그 기본 개념 어떻게 해야 돼? 처음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전차 항의 개수의 절반을 곱해준다는 거지. 이게 2분의이잖아. 근데 요 마지막 항, n번째 항이 일반 항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좀 다르게 표시를 할수록 이 항을 쓰게 되는 거야. 이해갔을까? 자, 그래서 거기 옆에 봐봐. 등차수의 합공식이 나왔습니다. 357페이지 SN이 중간쯤 SN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 SN이라는 단어가 바로 등차수의 합을 말하는 거야. A는 첫 번째 항. 이 A는 뭐냐면 라스트 약자를 써서 마지막 항이 돼. 이게 바로 A이 되는 거야. 그렇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전차 항의 개수의 절반을 나눠준다. 라는 게 그 등차수의 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근데 우리 사실은 마지막 항이 안 주어질 수도 있잖아. 그냥 초항하고 공차만 주어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풀어 쓴 거야. A는 이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장만 넣어. 자, 일단 거기 동그라미 썼지? X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보기 이 셈이네. 넘겨서 우리가 358페이지에 전체 합공식 두 개를 알고 넘어갑시다.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 때 여기는 S는 2분의 N, A 더하기 1이 습니다. 이거는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그 방법이라는 거지, 그렇지? 이해했을까? 두 번째, 이 L이 바로 N이 되니까 그 값이 바로 A 더하기 N-1로 바뀌게 될 테고 정리하면 2A 더하기 N-1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그 완중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렇죠? 그게 이제 등차수의 합공식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제 SN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어. SN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SN이 만약에 N제곱이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우리 어떤 수열든 간에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해? n번째 항인 A는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 SN을 알면 AN도 알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우리 생각해봐. 이제 이번 이해 갔지? 어차피 공식 외울 거야? 혹시 연합은 들어요? 아, 이게 홀수번째 항이 되면 혹시 보지? 왠지 그거 물어볼 것 같았어. 상규가 항상 질문 잘하거든. 우리 만약에 이게 짝수번째 항이면 전체 개수 절반이 되게 맞잖아, 그치? 그럼 홀수번째 항이 되면 뭐가 되냐면 홀수번째 항은 이제 제일 가운데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운데 항이 똑같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9까지야. 그럼 가운데 항이 오잖아? 그럼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그래서 2로 나왔다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한 개 항이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홀수번째 항이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1부터 9까지면 그 가운데쯤에 5가 있잖아. 그렇지? 이 5를 5, 5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괜찮지? 어차피 얘랑 얘 짝이 되면 얘랑 얘랑 짝이 됐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10개 항을 늘려버리는 거지. 그럼 전체 항의 순서상은 다섯 개의 순서편에 나오겠지? 이해했을까? 홀수번째 하면 제일 가운데에 있잖아. 그 가운데 항을 5가 가운데 항이면 5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10개 항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순서는 5쌍이 나오고 여기에 들어갈 두 개의 그 순서쌍은 5하고 5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2로 남았으면 그냥 원래대로 5가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2분의 5 더하기 5는 5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 쓰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저기 한번 볼게요. 뭐 하나 더 말했지? 괜찮아요? 짝꿍 선생님. 우리
우리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SN을 하면 AN도 알 수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 야, 근데 SN에 대한 정의가 뭐였지? SN에 대한 정의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야. 그치? 그러면 SN-1에 대한 정의는 뭘까? 이거는 n-1번째까지 합이지, 그치? 그리고 SN-1은 우리가 그 값이 n-의 n-1 대입니까? n-를 제곱한다는 거 알아. 그죠? 둘이 빼면 뭘까? SN에서 SM n-을 때는 뭐지? 뭐가 나오지? 공차원이다? 잠깐만 잘 생각해봐. 우리 다시 한번 써볼게. SN 있고 SM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SN에 대해서 잘 보면은 이 식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에서 사실 AMR3과 더하기 AN까지 n개의 항을 다 더한 거야. 이걸 항 개수는 n개의 항을 다 더한 거야. SMR는 어떤 느낌일까? 이것도 첫 번째 항 A1부터 A2에서 시작해서 AMR 번째까지를 싹 다 적어한 거지, 그치? 둘이 빼면 뭐가 나와? 크게 M장이 나오는 거야, 그치? 이 결과물이 사실은 A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S에 대한 일반적인 식을 알 수 있다면 S에는 구할 수 있고 S에서 구할 수 있잖아. 둘이 뺀 게 바로 두 번째 항인 A인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밑줄. 자, 뭘 밑줄 긋더니 옆 페이지 359페이지에 A는 SM-SM-3 된다. 359페이지 위쪽에, 그렇지? 그거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래 A에 된 거 알겠어. 근데 그 위 문장에 뭐가 있냐면, A1은 S1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n이 2보다 클 때만 성립한다는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만약에 Sn 빼기 Sn 마이너스 말이야. 그 값이 A에 된다는 사실을 알겠어?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A3을 더하고 싶으면 S3에서 S2를 빼면 된다. 그럼 A3이거든? 근데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지? 첫 번째 만약에 A1을 더하고 싶으면 여기서 1 대입하면 S1이고 여기는 S제로잖아, 그치? 야, 근데 S제로가 뭐야? 0번째 항이라는 게 있나? S제로가 0인가? 아니야. 0번째 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 그 0번째 항이 마이너스 1000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 0번째 항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치? 그 값이 뭔지 알 수 없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사실상 뭘 때만 성립하냐면 사실 n이 2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2를 대입하면 x2 빼기 논란이 여지없이 a2 값이 나온다. 근데 이게 다 1을 대입하면 s1 빼기 s0가 되는데 s0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식은 항상 n이 2보다 클 때만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떤 식을 완전히 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항도 구해줘야 되잖아. 이거는 n이 2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식이니까.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지? A1은 어떻게 구해야겠더라? A1은 무슨 의미지? A1은 S1에 대한 의미랄까? 잘까요? 이게 바로 A1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1은 이렇게 구한 거야. SN에는 일단 1을 대입한다 싶으면 초항이 되는 거지. 무조건 그거 조사를 가야 돼. 우리는 남은 시간 10분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 말뜻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 페이지 예제 5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364페이지 정도입니다. 사실 저게 정말 중요해. 서술형에서 그 초항하고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 1번과 2번을 풀 테니까 한번 보세요. SN이 2n-3이 나왔대. 그럴 때 뭐가 어렵죠? AN. AN을 구하시오 문제야. 자, 1번 첫 번째 보자. 1번 같은 경우는 SN 값이 결국은 2n제곱 마이너스 3이 되면 우리는 SN 빼기 SN-를 할 거야. 그치? 야, 나중에 이거 공식도 있어. 어차피 지금 한 번쯤 연습해 본 거야. 그러면 빼주게 된다면 2n제곱 마이너스 3n 빼기 2 바로 n-1 제곱 마이너스 3 n-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렇지?
나왔으면 우리가 지금 답을 쓸 건데 a에는 뭐라 쓸 거야? 4n 마이너스 5라고 쓸 거야. 그렇지? 대신 n이 2보다 클 때만 성립한다. 그 밑에다 뭘 써야 되냐면 a1 값을 구한 걸 써야 되는데 a1이 뭐라고 했지? s1이라고 했었지. s1이 뭐야? 첫 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 그렇지? 첫 번째부터 첫 번째 항까지 그게 a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1 한번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그 값이 얼마 나와? 3이 나오지. 여기서 여기도 1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 그럼 이거는 비록 2부터 성립하지만 1일 때도 성립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답은 어떻게 쓸 거냐면 a에는 4n-5라고 쓰고 그 옆에 범위를 쓰자. 왜냐면 이거는 첫 번째 항으로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 2번. 2번을 한번 풀어보니까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sn 빼기 sn-를 계산할 거야. 다음 전에 똑같이 계산한 거는 이 나왔어. 이 정도 계산할 수 있다, 그렇지? 1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답을 쓰려고 보니까 얘는 2에서 n이 2보다 클 때지. 다음 a1을 걸려보니까 a1은 s1과 똑같다고 쓴단 말이야. 여기다 1 대입하니까 얼마? 3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는 1 대입하면 얼마야? 맞지 않지? 초항하고 10하고 맞지 않지? 그럴 때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거 단순하게 답이 둘이 되면 a가 a니까 이건 답이 틀린 답이 되겠지. 이건 맞는 답이 돼. 그 이유는 뭐냐면 무혈치로 1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똑같아졌잖아. 근데 얘는 그 값이 다르지. 그래서 1 대입하면 이거 1 실제 a1 값이 3이 돼.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분이야? 54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그대로 써도 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뒤에 상수항이 있잖아. 상수항이 없잖아? 0이잖아? 그럼 무조건 초항부터 제일 첫 번째 항부터 이 메인이 성립이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상수항이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무조건 성립이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답이 이렇게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다가 상이 없네? 상상이 없네? 그러면 첫 번째 항보다 난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고 만약 여기 상상이 나왔으면 여기는 첫 번째 항보다 성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그거는 잠깐만 앞에 넘겼다. 나 시간 좀 되고 5분 동안만 설명할게. 넘겨서 360페이지 접하는데 360페이지에 바로 그 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마지막 설명 좀 할게.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잘 기억하세요. A1과 S1은 좀 따로 보여줘도 될 거야. 이부터 성립하니까. 근데 그 밑에 개념학적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 근데 SN이 3차가 나올까? 3차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SN이 있으면서 할 때 3차씩은 너무나도 복잡해. 거의 대부분 3차씩은 내지 않고 거의 대부분 낼 때는 거의 2차씩을 내게 돼요.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씩도 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한번 봐봐. 잘 보면은 지금 뭘 계산한 거냐면 이걸 계산한 거야. 그 2차식 일반형인 SN이 AN제곱 플러스 BN 더하기 C가 됐다고 했을 때 실제로 SN 빼기 SN-를 계산해 본 거야. 계산을 했더니 2AN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나왔어. 그렇지? 그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거 사실 생각보다 좀 귀찮다는 사실 알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잘 보니까 일반적인 방법이 이 n제곱의 개수 그것의 2배인 2a이 나오고 그 상수함은 요 마이너스 a랑 요 n의 개수인 b를 더한 값이 나올 거야. c는 a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사실 모두 그럴 때 s에서 sm을 빼면 c가 떨어져 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c는 전혀 연관이 없다. 괜찮지? 그래서 혹시라도 외우고 싶은 학생 외우세요. 근데 SL 빼기 S-3가 그렇게 해서 엄청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실은 그냥 계산해서 문제 풀면 되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게 밑에 그 밑에 1번과 2번이 있잖아. C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 이루고 C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수 이룬다. 그거 밑줄 좀 그어봐. 자, 우리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방금 전에 S를 뭐라고 했었냐면 S는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라고 했어. 근데 우리 AN 계산해봤거든? AN이 뭐였냐? 뭐였지? 2AN 2AN 마이너스 A 더하기 B였잖아. 이제 생각해봐. 이거는 사실 언제일다가 성립한 거냐면 저 AN 값은 n이 2일다가 성립한 거야. 이거 풀 때 A1 값은 S1이라고 했었지? S1이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S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A1은 뭐야? 얘가 1 대입하면 A 플러스 B다. 그래서 둘이 서로 같아지는 게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 이룬다는 건데 둘이 서로 같아지는 C값이 바로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 그건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 이룬다. 근데 두 번째 문제 SN이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 나왔다? 그건 상수항 1이잖아, 그렇지?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 좀 외워주면 아주 편하게 할 거예요.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계산하고요. SN에서 SN에서 할 거야, 그렇지? 결과물이 계산하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여기 사인까지 숙제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나왔죠? 참! 정말 중요한 거 안 했어. 얘들아, 우리 목요일 수업이 언제지? 몇 시였지? 2시. 2시 못 오지? 그래서 2시 못 오잖아. 그래서 혹시 금요일 7시 나가면 괜찮을까? 8시, 8시. 금요일 안 되겠다. 아, 또는 7시 반까지 수업이 있어서 혹시 7시 반 이후에 시간 안 되냐? 안 돼? 너는 못 나오지? 금요일 되는 거야? 사실 목요일날 그냥 목요일날 8시부터 4시까지. 아, 그거 싫어? 금요일날 해? 금요일날 8시?